이게 이제 그 상세한 구체적 사례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산학연을 협박하고 망신 주고 고압적인 고소함과 막말, 폭언으로 인격을 무시하고 말 안 들으면 인력, 예산, 사업을 축소하고 내부 인사에 관여하고 업체 선정을 강요하고 심지어 회의 출장 가면 노예처럼 부려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그 갑질 피해가 농림부 산하에 광범위에 퍼져 있다. 장관님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요. 교육도 하고 있는데 더 강화를 하겠고, 이런 경우는 응분의 처분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분의 처분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장관님, 이 농식품부 차원에서 전체 공공기관, 소속 공공기관을 상대로 갑질 피해 사례를 좀 전수조사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하여튼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겠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과 비슷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기금도 있죠. 근데 이 대중소기업 협력기금은 잘 되는데 왜 농어촌 협력기금만 이렇게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셨습니까? 왜 그러는지? 대중소기금은 좀 생긴 지가 오래됐고요. 그건 12년인가 13년 됐고, 지금 농업 분야는 이제 생긴 지 몇 년 아직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인센티브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인센티브를 갖게 하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또 이 기금의 관리 운영 하는 걸 한번 장관님께서 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기금 관리 운영 문제? 관리 운영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여기 재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농어촌 관련 이런 사업이나 사례들이 없어요. 사람도 한 15명 정도 앉아 있는 것 같고, 이게 이 개공 관리 운영이 전혀 안 돼요. 이게 농림부가 좀 책임지고 좀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하여튼 더 챙겨보고 역할을 이게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비는 또 자꾸 늘어요, 운영비. 기금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집행도 안 돼요.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방치. 그거는 아닌데, 어쨌든 좀 더 농식품부가 관여를 하겠습니다. 들여다보세요. 예. 이 가로수로 심는 시, 제가 문제인지가 애로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관님. 좀 들으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로수로 심는 시기가 6월 말에서 7월 초에 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짜리를 하는데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짜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모짜리 비용으로 이 직불금 받은 걸 비용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불금을 최소한 한 250만 원 정도는 줘야 된다. 내년에 우선 200으로 올리니까요. 더블로 올리는 겁니까? 내년에 200으로 올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건 좋고요. 또 이게 이제 일반벼와 섞여서 심잖아요. 섞여서 일반벼 심고 가로수 심고 이러다 보니까 이 물 관리하고 물고 관리. 그다음에 이제 수확 시에 트랙터 사용에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가로수를 그래서 심을 단지를 때 조성을 하는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걸 하신다. 단지를 조성. 특허단지 내지는 이 전문 생산단지를 어느 정도 규모로 좀 해줘야 그러면. 물 관리, 이 탈곡이 할 때 이 트랙터 관리가 가능하다. 예, 당연합니다. 그거를 좀 꼭 좀 유념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정부가 100% 다 수매하잖아요. 이제 네. 이게 언제까지 이게 정부가 전량 수매합니까? 일단 소위 업계에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 필요할 때까지. 계약 재배가 자연적으로 일어날 때까지는 정부가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무한대로 정부가 다 100% 수매하겠다. 이 말씀하시네요. 무한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당분간. 자, 그러면 그게 정착될 때까지는 그렇게 정착되려면 말이에요. 이 가루쌀이 이 수입 밀가루에 비교해봐서 맛과 가격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관님. 경쟁력이 있다고 확신하죠. 있다고 확신합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우리 밀도 말이에요. 지금 창고에 쌓여 있어요. 수입 밀가루와 가격 경쟁이 안 돼서 우리 밀도 지금 창고에 쌓여 있거든요. 근데 이 수입 지금 가루쌀 문제가 이게 지금 킬로그램당 얼마예요, 지금?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아직 공급가는 결정을 안 이게 한 했어요. 3,500에서 4,000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입 밀가루 비용이 킬로그램당 수입 밀가루 이 비용이 한 580, 600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근데 그다음에 맛이 좋아야 돼요. 근데 맛에서도 이 대한제과협회, CJ 등에서 이 가공업체들이죠. 이 업체들이
밀가루 대체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잖아요. 그거는 자꾸 네? 그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니까 이 맛과 처음에 관련해서, 작년에 맛과 물량이 없을 때 일부 주어서 과거 방식으로 해본 거고 금년에는 예, 지금 그러니까- 라면도 나오고 예. 우리 흔히 아는 OS도 뭐 나오고 만두피도 만들고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나와요. 해야 되는데 일단은 맛과 이 가격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신의 선물이 된다. 맛은 네. 지금 증명이 됐고요. 업계에서도 다 지금 뭐 충분히 저 제빵, 제과 아니면 라면, 국수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네. 그래서 신제품이 지금 나오고 보니까요. 있고요.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 막 그것도 뭐 서약서도 받고 막 밀어붙이나 봐요. 이렇게 막 밀어붙일 게 아니라 정말 속도를 조절하면서 우리 신정원 의원님께서 맨날 주장하듯이 그래서- 특허단지도 만들고 한번 좋은 수익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만들어서 좀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어떻느냐. 네. 의원님 저 말씀을 저희들이 저 참고를 하고요. 종합적으로 다방면으로 지금 뭐 저 레시피 개발하는 것부터 생산 기술 배양하고 지도하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 내년도 신청 받아보니까 현재도 지금 10,000헥타가 넘어요. 그러니까 일선의 반응은 대단히 좋고 제가 농업인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겠고,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모두는 우리 농가 소득 중에 농업 소득 비율을 높여야 한다. 여기에 모든 정책을 올인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농업소득도 올려야 되고 동가소득도 올려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요, 장관님. 이 영세농에 대해서라도 이 전기, 난방, 등유, LNG, 연탄 등에 대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좀 도입하는 걸 검토해 주시고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의 차액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 등을 좀 자꾸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검토를 잘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무기질 비료 지원 예산이 올해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예, 지금 비료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이 무기질 비료 지원 예산 되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관님? 저 심의 과정에서 정부 측하고 국회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 농업용 면세에도 올해 말에 일몰이죠. 뭐 일몰인데 이거는 연장할 거니까요. 예, 연장을 좀 확실히 해주시고요. 네. 이게 지금 일본 연장을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좀 이 면세 공급을 연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적극 검토해 일단 주시기 정부 바랍니다. 안에서는 하여튼 3년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네, 추진할 예. 겁니다. 우량 농지는 보존을 하되 이 어르신들의 텃밭 정도는 좀 자유롭게 팔고 살 수 있도록 해서 이 숨통을 좀 트줄 필요가 있다 농촌에 그런 제안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예. 검토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농가 경영 안정화를 좀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이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생산비를 보정해 주는 이 가격 안정제, 우리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제에 도입할 시기가 이제 왔다. 이렇게 해줘야만이 이 식량 유권 확보가 가능하고 농가 경영 안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제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그러니까 그 총론에서는 저도 뭐 당연히 찬성을 하고요. 적정 가격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최적 가격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이게 과잉 문제가 유발돼서 결국엔 가격이 떨어지고 그 떨어진 가격을 정부가 보존하다 보면 다른 데 써야 될 걸 엉뚱한 데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수급을 균형 맞추는 쪽으로. 그게 한 품목만의 문제가 아니고 품목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좀 힘을 실어주시면 효과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이 가격 폭락에 수출도 안 되고 엄청난 재고 물량에 이대로 가면 우리 인삼 산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부에게 좀 바라는 점이 있습니까? 네, 저는 현재 농림부 장관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네. 7년 후에 수요 예측을 한다는 게 우리가 대외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거고 25년 이후에는 FTA 타결에 의해서 무관세로 29년도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다 대외 변수에 의해서 폭락이 된 것이지 가공업체나 생산 농민들이 잘못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
그러니까 이 수매 자금들을 좀 긴급 풀어주셔서 해당 농협들이 일단 시장 격리 조치라도 해줄 수 있게 긴급 지원하는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장관님 좀 어떠세요? 좀 저거 좀 부탁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수매자금. 네, 수매 일단 최대로 확대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소비가 많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 소비 촉진도 하고 예, 예.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수출도 좀 최대한 확대를 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좀 대다수로 펼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 정부가 인사물 좀 보호 육성하고 인사나 발전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장관님께서도 지난번 대한민국 인상 컨퍼런스에 참석하셔서 정부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네. 참고인 말씀 잘 들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런 아주 인삼산업이 고사합니다. 고사. 충청남도 난리예요 지금. 우리 빗속에 있는 품목입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